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자작나무과의 오리나무, 그리고 느릅나무과의 시무나무, 이렇게 오리나무와 시무나무 두 나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이 이정표가 많이 보이죠.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종로에 가서 보면 왼쪽으로 가면 청량리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서울역으로 가고, 앞으로 똑바로 나가면은 청계천과 을지로와 충무로가 나온다 하는 그런 표지를 이정표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정표를 바로 요 두 나무를 가지고 이정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글자를 잘 몰랐죠. 글자를 잘 몰라서 옛날의 서민들은 한자로 이정표를 만들어 놓으면은 소용이 없죠. 읽을 줄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는데 이정표 붙여놔봐야 이해도 못하고 읽지도 못합니다. 그 시절에 요 오리나무와 시무나무를 심어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은 서울역이다, 이쪽으로 가면 청량리다 하는 그 구분하는 방법을 바로 요 오리나무하고 시무나무가 대신하였다고 합니다. 이 오리나무하고 이 시무나무, 이 두 나무는 키가 보통 20m, 최고 20m까지 자라게 되는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키가 큰 교목이죠. 큰 키 나무라고 하는 교목이기 때문에 이 키가 커다랗기 때문에 멀리에서도 잘 보인다. 그래서 멀리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옛날에 글자를 모르던 사람들이 많던 시절에 이정표 대신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게 된 나무가 바로 오리나무와 시무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나무는 오리목이라고도 하는데 오리마다 심는 나무다. 그래서 오리목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때 지금은 킬로미터를 쓰지만은 옛날에 10리, 20리, 30리 하면서 거리를 리로 표시했죠. 리로 표시를 해서 오리라고 하는 것은 10리의 절반을 오리다. 그래서 10리는 4km죠. 이렇게 4km가 정확하게 4km는 아니지만은 보통 우리가 알기는 4km 정도 되는 거리를 10리라고 하는데 그 절반인 오리이기 때문에 4km의 절반인 2km마다 하나씩 심어놓은 나무가 바로 오리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무나무는 여기 보면은 스무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무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스무라고 하는 것은 10, 20, 30, 40 할 때 바로 그 스무를 줄여가지고 스무나무라고 했는데, 스무라고 하는 것은 2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20리마다 심어놓은 나무가 스무나무인데, 이 스무나무가 스무하다가 시무로 바뀌어서 시무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무나무는 20리마다 한 그루씩 심는다. 그래서 20리라고 하면 10리가 4km니까 20리면은 8km가 되죠. 그래서 8km마다 하나씩 심는 나무가 시무나무이고, 오리나무 2km마다 하나씩 심어 놓는 나무가 오리나무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쭉 심어 놓아서 거리에 내가 지나온 거리가 몇 킬로미터를 왔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이 나무를 보고서 이정표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정표 역할로 어느 쪽으로 가면은 저기 내거리에 가서 저쪽에 오리나무가 있는 쪽으로 가면 종로로 가고, 저쪽에 시무나무가 있는 쪽으로 가면은 청량리로 간다 하는 그런 식으로 오리나무와 시무나무를 심어서 두 나무로 이정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오리나무와 시무나무입니다.
근데 요게 시무나무라고 하는 요 나무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나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해서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시무나무는 요거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일속일종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시무나무는 형제가 없다 그 말이죠. 여기 오리나무는 형제가 있어서 오리나무에 물오리나무도 있고 물개나무도 있고 뭐 다른 오리나무 종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형제들이 많은 것이 보통 나무들인데 요 시무나무는 딱 형제가 없이 자기 혼자만 있다. 그래서 일속일종밖에 없는 나무가 바로 시무나무이며 요 시무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살고 있지만은 중국에도 살고 있고 중국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시무나무인데 이 시무나무는 바로 옆에 일본에서도 이 나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시무나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무나무는 아주 우리나라의 특산종입니다. 특산종이라고 할 수 있고 아주 희귀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무나무는 느릅나무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느릅나무과 식물들의 잎의 모양을 많이 닮아 있죠. 이 잎의 모양을 보면 잎이 느릅나무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러한 잎을 이 시무나무는 느릅나무의 잎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이 시무나무의 잎도 어린 봄에 새순이 돋을 때 요 잎이 새순이 돋을 때 새로 나오는 어린 잎이 연하고 부드러울 때 요 잎을 따가지고 구황식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요 잎을 따다가 밀가루나 쌀가루나 콩가루를 묻혀가지고 떡을 쪄서 먹던 나무가 바로 요 시무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유용했던 나무인데 요게 비해서 요 시무나무의 잎에 비해서 요거는 느티나무의 잎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리나무는 요게 자작나무과죠. 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리나무는 잎의 모양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잎의 모양으로 두 나무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무나무는 잎의 크기가 최고 커봐야 4에서 6cm,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6cm 밖에 되지 않는 데 비해서 오리나무는 6cm 이상, 그래서 6에서 14cm,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14cm까지 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의 모양도 차이가 있죠. 꽃의 모양도 보면 시무나무의 꽃과 오리나무의 꽃은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리나무를 보면 오리나무는 암수가 한 그루에 달려서 요 가지의 끝에 이른 봄에 다른 나무들이 추워서 아직 잎을 돋기도 전에 이 나무 오리나무 꽃을 먼저 피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지에 잎이 돋기도 전에 꽃이 피어 있는데 요게 보면 이렇게 새까맣게 보이는 요 두 개, 요것은 바로 암꽃 차례이고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요것은 수꽃 차례입니다. 그래서 암꽃과 수꽃이 한 가지의 끝부분에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요 수꽃을 보면은 수꽃에 요거 하나를 확대를 하면 이런 식이 되죠.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요러한 요것을 요 빨갛게 보이는 요거 한 개를 우리들은 인편이라고 하죠. 한자로 인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비늘조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늘조각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비늘조각의 속에 보면 지금 새까맣게 보이는 까맣게 보이는 요것이 바로 수술의 꽃밥입니다. 수술의 꽃 끝에 붙어 있는 꽃밥이 지금 터져서 까맣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러한 수술과 꽃밥과 요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이 요거 전체를 우리들은 수꽃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꽃 하나,
여기도 수꽃 하나, 여기도 수꽃 하나, 여기도 수꽃 하나, 이렇게 모여서 수꽃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수꽃 차례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수꽃 차례는 이러한 모습으로 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많은 수꽃들이 모여서 꼬리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진다 하는 이런 수꽃 차례를 가지고 있고, 암꽃 이삭은 여기에 보이던 요 작은 것을 확대를 하면, 확대해서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요 암꽃 차례도 보면은 요게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이 있고, 요 비늘 조각 사이에 보면 이렇게 뭐가 톡 튀어나와 있는 이런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암술이죠. 암술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요 비늘 조각 하나와 암술, 이것이 암꽃 하나이죠. 그래서 암꽃 하나, 암꽃 하나, 암꽃 하나, 암꽃 하나, 이렇게 많은 암꽃들이 모여서 이것을 암꽃 차례라고 합니다. 그러한 암꽃 차례를 가지고 있고, 이 암꽃 차례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되겠죠. 열매가 되는데, 열매 모양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요 열매를 요 열매 이삭 과수가 있게 되는데, 요 열매 속에 요 딱딱한 열매 조각 속에는 이러한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씨앗이 들어 있는데, 요 씨앗을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인데, 요 씨앗을 우리들은 소견과라고 합니다. 굳은 껍질 열매인데, 이것이 작기 때문에 작은 굳은 껍질 열매다 해서 우리들은 소견과라고 하는데, 요 견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견과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과일이다, 그런 뜻이죠. 딱딱한 과일인데 여기에 껍질이 있다, 얇은 껍질이 있다 하는 이러한 얇은 껍질이, 우리 해바라기 씨앗을 생각을 하면 여기 해바라기 씨앗처럼 얇은 껍질이 있고, 얇은 껍질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이 껍질을 벗겨내면 톡 튀어나온다, 잘 분리가 된다 하는 이러한 열매를 작은 굳은 껍질 열매, 껍질이 굳어 있다. 그래서 껍질은 딱딱하지만 속에 있는 씨앗은 부드럽다 하는 이런 씨앗을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오리나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시무나무의 꽃은 전혀 다르죠. 과가 다르니까, 시무나무는 느릅나무과이기 때문에 꽃이 피는 모습이 조금 전에 보았던 오리나무의 꽃의 모양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오리나무는 이렇게 암꽃과 수꽃이, 이렇게 암꽃 차례와 수꽃 차례가 가지의 끝에 잎이 돋기도 전에 꽃이 피었다 하는 것이 오리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시무나무는 이미 잎이 많이 자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무나무의 꽃이 핀 모습인데, 이 꽃은 암수가 한 그루입니다. 암수 한 그루이거나 잡성화라고 하죠. 성이 여러 개인 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의 꽃이 피는데, 수꽃도 있고 암꽃도 있고 암꽃, 수꽃이 섞여 있는 다성꽃의 형태를 하고 있다 하는데, 이 꽃이 보면은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이렇게 잎이 달리는데, 잎이 달리고 가지하고 잎이 갈라지는 이 부분을 우리들은 잎겨드랑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엽액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잎의 겨드랑이다 해서 잎겨드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꽃이 1개에서 4개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달린다. 그래서 여기 꽃자루가 있고 꽃이 피고, 꽃자루가 있고 꽃이 피고 해서 이게 1개에서 4개 정도가 모여서 피는 다성꽃, 잡성화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꽃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 꽃도 꽃잎도 있습니다. 요 작은 꽃에서 꽃잎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 이것을 우리 꽃잎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요 꽃잎이 자세히 보니까 이거 꽃잎 같기도 하고
꽃의 받침, 꽃받침 같기도 하고 꽃잎 같기도 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헷갈릴 때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이 잘 안 될 때 머리 좋은 학자님들은 이것을 꽃잎이라고도 하지 않고 꽃받침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화피라는 말을 씁니다. 꽃을 덮고 있는 화피다. 그래서 우리들은 꽃덮이라고 우리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꽃덮이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술대가 올라오고 수술대 끝에 이렇게 꽃밥이 달리는데 이렇게 수술과 꽃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암수를 가지고 있는 이 꽃은 쌍성꽃의 형태를 하고 있죠. 쌍성꽃의 형태를 하고 있는 꽃이 있는가 하면은 또 수꽃만 피는 꽃도 있고 또 암꽃만 피는 꽃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잡성화라고 하고 다성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암술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암술대가 올라오면서 암술대 끝에 이러한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이렇게 하얀 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암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무나무입니다. 그래서 요 꽃이 나중에 열매로 바뀌게 되는데 열매 모양으로 아주 특이하고 재밌습니다. 열매 모양이 되게 동그란 공 모양이거나 납작한 공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식물들의 보통 모습인데 요 열매는 납작합니다. 일단 납작하면서 동그란 원형이 아니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이 씨앗이 들어있는데 씨앗의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러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시과라고 하죠. 시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열매다 해서 날개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일종 일속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나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열매에 있고, 그리고 이 나무는 특이하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아주 딱딱하고 길죠. 길고 딱딱한 이런 가시가 보이는데 요 가시가 요거 사람들이 뭐 사다리냐 그런데 요 가지하고 요쪽 가지하고 요쪽 가지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 가지를 사실 옆으로 멀리 떼어놓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찍은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처럼 보이는 거 아니고 요 가지에 길다란 가시가 이렇게 양쪽으로 어긋나게 달려있는 이러한 상태인데 요 가시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올해에는 금년에는 이런 모습의 가시가 있지만은 내년이 되면은 요 가시에서 다시 이렇게 잎이 나오게 됩니다. 잎이 나와서 요 가시가 다시 잎이 나오면서 요 가시는 줄기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요 가시는 앞으로 줄기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가시를 줄기가시라고 합니다. 줄기가시라고 하고 한자로는 경침이라고 합니다. 요 경침의 길이가 길면은 10cm까지도 된다 하는 이러한 길다란 가시를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시무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